안녕하세요. 절대값투비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왜 비트코인 현물 투자를 막나, ETF 현물 투자를 막나, 자,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왜 이 주제를 선택했냐면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물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ETF 선물을 투자하는 것을 막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걸 허용했을 때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막는 것인데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이제 뭐 국내에서 ETF 상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국외를 허용하든지 어떤 형태로도 이제 거래는 될 거예요. 언젠가는 뭐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죠?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시장에.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한참 투자할 때, 뭐 거의 뭐 1억 근처까지 갔을 때, 1만 달러 근처까지 갔을 때, 한 9,000달러 뭐 그 정도 갔었죠. 그때 갔을 때 어땠어요? 뭐 그냥 광풍이었잖아요. 자, 잘못하면 그런 광풍이 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현물 ETF 상품으로 투자를 오픈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투자를 못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비트코인 투자 안 해요. 안 하는데 일단은 뭐 계좌를 두고 거래하는 것 자체가 좀 복잡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복잡하다는 거지. 뭐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복잡한 건 아니에요. 조금 우리가 증권사에 계좌를 두고 바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코인 거래소는 조금 복잡해. 그래서 약간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접근한다는 게 또 그렇게 쉽지 않고, 그리고 코인 거래소를 믿을 수가 없어. 그죠? 뭐, 어느 날 망하잖아. 그죠? 어느 날 망하고, 어느 날, 또 해킹돼가지고, 코인도 다 날라가고, 누가 뭐 몇십억씩 거기다 투자하겠냐고, 몇 억씩 투자하겠냐고. 그죠? 비트코인 자체도,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죠? 그리고 그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인가 아닌가도 굉장히 의문이 갖고, 이래저래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주로 투자를 했고, 어쨌든, 거래소에 대한 신뢰성이 없는 거야. 뭐 우리가 증권회사, 기존의 증권회사들은 우리가 증권 거래할 때 그 증권회사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그 회사가 망해가지고 내가 투자한 증권이 다 날아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증권이라는 건 그것도 증권거래소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 회사가 망해도 내가 증권은 그대로 바로 승계받을 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없다고. 근데 코인 거래소는 안 그렇더라고. 그죠? 그냥 망하면 걔들도 해킹당하면 끝나는 거야. 그죠? 자기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 해킹당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위험하지. 그러니까 ETF 상품이라는 것은 그거잖아요. 이제 증권화 시킨 거잖아요. 증권화해서 ETF를 사면 내가 코인을 산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난 증권만 사고 파면 되는 거야. 그죠? 코인의 가치에 연동해서 가격은 변동성을 갖겠지만 나는 그냥 ETF를 샀기 때문에 뭐 따로 비트코인 지갑이 있고 없고가 필요가 없는 거야. 안전하다는 거죠. 그죠? 안전하다는 거야. 증권사에서 사니까 그런 안정성이 뛰어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냐고. 비트코인 ETF 상품을 열어놓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저라도 투자하죠. 그리고 쉽게 살 수 있잖아. 그죠? 한 주, 두 주 사면 되는 거니까 쉽게 살 수 있잖아. 자, 그런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11개의 현물 ETF 거래소 상장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 첫날인 11일 상장을 시작한 거죠. 시작해서 한 6조 원 가량의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나스닥의 한 종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 나스닥의 한 종목이다. 대신 좋은 게 뭐냐면 솔직한 얘기로 비트코인은 배당을 주는 건 아니지만
뭐 주식 수가 늘어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자, 무서운 거야.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 현물,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현물 ETF를 거래를 막았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국내에서도 이렇게 여러 증권회사에서도 거래를 하려고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데는 11일 오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규 상장하는 내용을 공지를 했어요. 그러다가 정부가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못하게 한 거야. 못하게 한 거야.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부가 막는 이유는 뭐냐면 보도자료를 냈어요. 금융위원회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국내 증권사가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증권사에서 그걸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 브릿지로 이렇게 이렇게 받아서 거래해 주는 건 국내 증권사니까, 그죠? 우리는 키움증권을 통해서 거래하는 거고, 그걸 다시 또 미국에 있는 증권사와 또 연결해서 거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국내 증권사가 거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야. 그게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뭐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가상자산을 국내 증권사가 거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증권이지 현물이 아니죠. 그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 비트코인 ETF 금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판단이 틀렸다. 금융위원회가 국내 증권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를 금지한 것을 놓고 야당 측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건 재미있게 또 야당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어요. 야당은 옛날에 비트코인 반대했던 당인데, 어쨌든 금융위원회가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유권 해석을 잘못한 건데, 자, 여당 측에서도 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막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거다라는 거야. 자, 일단은 정치계에서는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판단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나오고 있어요. 자,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 전화 인터뷰에서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배하는 게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유권 해석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뱅크의 대표 한국투자증권자산운용부장 뭐 여러 그 최고 책임자들 역시 똑같은 의견을 내고 있어요. 자,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을 반대하는 것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상자산이 펀드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그죠? 펀드의 기초자산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반대로 증권사들이나 뭐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 증권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야. 그죠? 어쨌든 증권사가 그게 가치가 뭐랄까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완전히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도 별 문제 없다. 증권사들의 거래 중개를 펀드는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상자산은 현행 자본시장법 기초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제 금융위원회의 입장이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원회의 입장이다. 자, 하지만 이용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 같은 금융위원회 판단이 잘못됐다. 이 의원은 주식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 기준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책임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느냐는 문제라며 책임 권리 의무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암호화폐는 상장할 수 없지만 비트코인 ETF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증권사에서 거래할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그죠? 뭐 이게 아직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죠? 명확하지 않은데 그걸 펀드의 기초자산으로 거래하는 증권 형식의 ETF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런 또 묘한 게 있어요. 이것은 운용사나 증권사 책임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운영하는 증권사가 책임을 지니까 문제없이 거래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되겠죠. 그 코인 중에서도 없어지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막 그냥 그 삭제되는 코인들이 있잖아요. 그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그 사기꾼, 그 친구, 뭐 그리고 뭐 여러 코인들이 있다가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코인들이. 자, 그런 것 때문에 무분별하게 코인을 이 펀드 기초 자산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건 맞지만,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뭐 비트코인만 그렇게 되겠지만 나중엔 뭐 이더리움, 그죠? 그리고 다른 코인도 넣을 수도 있잖아요. 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되면은 사실 많은 그 어떤 그 중개 수수료, 그죠? 많은 그 자산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많은 돈이 해외 시장으로 빠져나가겠어요. 그러면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행해지는 거지. 그죠? 국내 자산 거래소에서 누가 거래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냥 현물을 거래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뭐 굳이 현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안전하게 ETF 사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총선 전에 막 이게 부작용이 많이 날 수 있잖아. 그죠? 총선 전에 뭐 그냥 비트코인 사러 가자고 엄청나게 열풍이 불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꼭지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가 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브레이크는 걸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에 국내 그 비트코인 ETF 상품을 허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내 ETF 비트코인 ETF 상품을 허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굳이 뭐 해외에 있는 상품을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도 국내에서 ETF가 거래되면 자산이 빠져나가진 않잖아요. 그리고 뭐 세금도 명확해지는 거고, 그런 생각으로 막고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나치게 돈이 많이 빠져나간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어요. 이게 사실 큰 문제인 게 뭐냐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 시장에는 조금 악재야. 왜냐면 돈이, 이 주식에 투자할 돈들이 주식시장의 돈이라는 건 이렇게 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객 예탁금이. 그러면 그게, 주식으로 갈 돈이, 주식으로 가면 이제 그게 기업의 활동을, 뭐랄까,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을 산다는 것 자체가. 그죠? 가치를 유지해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비트코인으로 가면 주식시장에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식을 팔고 ETF 상품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뭐 신규 상장하는 종목도 별로 인기가 없는 거야. 그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비트코인만 ETF 상품 만들겠어요? 뭐 말 그대로 알트코인도 만들고 또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증권시장이 죽을 수 있는 거야.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운용사고 등이 발생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뭐 당연히 이제 그 ETF 상품을 만든 회사가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서 상품을 국내에서 만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든 선거가 끝난 후에, 그죠? 선거가 끝난 후에 우리도 ETF 상품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뭐 세계적인 추세니까. 그리고 급격한 자본의 유출을 막으려고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ETF가 만들어지고 투자가 시작되면 상당한 충격이 올 것 같아요. 그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우리 주식시장에 충격이 오고, 그리고 지금 뭐 ETF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뭐 저 같아도 사니까, 그죠? 어떤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하나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